오늘은 또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 직업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취업 강사나 취업 컨설턴트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가 아니라 로봇 컨설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봇 컨설턴트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좀 어떤 직업인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네. 로봇 컨설턴트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말 그대로 로봇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컨설팅, 뭐 맥킨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경영 컨설팅이 뭐 이 회사가 뭐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하는 거라면 로봇 컨설턴트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조 공정을 자동화를 하려고 한다, 로봇을 도입하려고 한다 했을 때 뭐 이 제품을 뭐 이 부분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해 주거나 아니면 이 로봇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도입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식으로 좀 연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설계자 역할이 로봇 컨설턴트입니다. 그 로봇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로봇은 막연하게 스스로 돌아가는 기계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도 내가 직접 생산하는 공정은 알 수 있지만 그 공정이 좀 더 도움이 되는 로봇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자문을 좀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는 직무가 IT 컨설턴트 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KT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통신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은 IT 컨설턴트라는 직무를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에서 어떤 회사에 뭐 수주를 받아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준다 이랬을 때 뭐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기능을 넣으시고 뭐 이런 기능을 넣으면 얼마가 추가되고 뭐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바로 IT 컨설턴트인데요. 그것이 좀 더 진화된 단계가 로봇 컨설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쌤 대신 여기 로봇이 앉아서 안 되죠, 컨설팅을 안 되죠. 해주는 안 되죠.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저도 먹고 그게 살아야 아니군요. 하니까. 그러니까 로봇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어떤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네. 컨설팅해주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로봇 산업 연구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어 로봇 시스템 학회로 제어, 로봇, 시스템 분야의 이론 연구와 산업 응용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는 학회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서 로봇 컨설턴트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정일아 씨입니다. 로봇 컨설턴트는 로봇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보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창업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 애로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로봇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지원해주고 양성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0-30개 기업이 컨설팅을 요청을 해왔고요. 주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를 연결하는 홍보 지원 부분, 그리고 그 관련된 정책 지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증과 관련된 절차라든가 인증기관, 그리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로봇 컨설턴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약 1,400여 명의 로봇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셈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로봇 컨설턴트를 찾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정일아 씨의 하루도 바빠졌습니다. 예. 지금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컨설팅을 위해 오늘 찾은 곳은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리니어 모터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기술 개발 관련된 자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럽 주격 C나 그리고 이제 국내 KC 인증 강제 인증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번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건 의료기기에 최적화된 제품이겠죠. 아무래도 의료 인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기기에 대한 전자 EMC 그 전자 안전 인증이나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테스트 수요자 만족도가 또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여러 기업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컨설턴트를 통해서 향상을 하고 매출을 향상시켰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증 요건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 이제 조언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의뢰를 드리게 됐고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로봇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로봇 공학이나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쳐 로봇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로봇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로봇 공학, 그 다음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알아야지 로봇을 이해하고 로봇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학과로 명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학교 내에 이렇게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 학과, 이런 전기전자학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공지능도 많이 로봇과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꼭 로봇 학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관된 그 전공을 통해서 로봇 쪽에서 진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싶다는 정일아 씨. 대한민국이 로봇 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그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모두 로봇 컨설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학업 이외에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전공의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과 접목하여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쌓으시다 보면 로봇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때에 로봇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해 주시고 잘 멘토링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도전하세요. 화이팅! 네, 이렇게 영상 통해서 로봇 컨설턴트 직업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일단 로봇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로봇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로봇을 두 가지로 구분을 크게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공장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해주는 뭐 네, 로봇 네. 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금 한신지로도 나오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일 텐데 그것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로봇으로 구분하는데 이건 지능형 로봇이라는 단어보다 AI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의 신체의 어떤 기능을 대신하느냐,
로봇이 사람의 이 뇌에 해당하는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신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이제 도입시킨다고 하면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포커싱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단순화한다거나 혹은 공정을 조금 더 빠르게 가동시킨다거나 혹은 수율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산업용 로봇이고요. 뭐 자동차가 조립 공정에서 이제 페인트 칠이 필요한데 그걸 로봇의 팔을 이용해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굉장히 두려움의 부분일 수도 있고 신기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로봇 팔이 우리 이제 수술을 대신하는 그런 형태들 이것이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지능형 로봇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AI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전에 부르던 단어들 뭐 인조인간, 뭐 사이보그 이런 것들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고 계시죠. 그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하는 어떤 계산이라든지 추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대체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신다거나 뭐 로봇 변호사가 변호를 해준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형 로봇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할 점이 지금 여기에 방송이 지금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제 PD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미래에는 로봇 공연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뭐 이제 무대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떤 가수가 출연하고 뭐 예를 들면 방송도 로봇이 이제 그걸 기획해서 방송을 하는 형태까지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산업용 로봇은 조금 더 이제 원가 절감 위주로 가는 형태이고 이런 지능형 로봇 AI가 하는 어떤 것들은 좀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고도화된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영화 속 이야기가 그렇죠. 이젠 정말 현실이 됐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로봇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로봇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그 이제 로봇 컨설턴트 분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계공학 뭐 화학공학, 뭐 신소재공학, 그리고 뭐 전자전기, 뭐 이런 다양한 공학 관련된 기술을 전공을 하셔야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이제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과학에 대한 부분을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혹은 전기 기술과 관련된 어떤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로봇이 앞으로는 정말 사람을 대체하게 되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의 어떤 지능까지도 이제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사회, 과학, 인류, 그리고 심리 이런 다양한 전공들을 하신 분들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로봇에 관련된 어떤 지식인데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연구 개발, R&D 쪽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이나 혹은 로봇 그리고 그 전반의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업, 기술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아니면 영업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래도 로봇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의 수준에서 어떤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람의 지능을 통해서 하는 기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그 로봇들도 AI들도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이 잘 학습되어 있는가가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뭐 땡땡 전자에서 만든 로봇 이런 게 아니라 뭐 땡땡 전자에서 만든 뭐 A-1 로봇, A-2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 많이 먼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사팀 뭐 인사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뭐 헤드헌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여기로 사람을 이제 이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로봇 컨설턴트를 넘어서 로봇이 정말 사람의 어떤 지능을 많이 대체하는 순간이 오면 로봇 헤드헌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로봇이 이 땡땡 무슨 회사에서 이런 공연 기획을 굉장히 잘해서 네. 뭐 표가 예를 들면 매진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이 로봇을 이제 이쪽으로 말하자면 이직해서 네, 그렇게 재밌네요.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 이제 로봇 컨설턴트를 넘어서 앞으로는 로봇 헤드헌터의 시대가. 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신 어떤 이공계열 분들 중 인문학적인 그리고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갈수록 더 선호가 되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흔히 뭐 운동 선수들 이제 뭐 FA 시장 나왔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트레이딩하고 네, 뭐 무슨 로봇 어디로 이적. 이적 기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와. 근데 그런 이게 기사에 올날도 음. 아예 또 뭐 허문이 없는 그런 말은 또 아니지 않나 이게, 생각이. 근데 제가 정말 네. 저도 농담처럼 던지다가 뭐 연봉 최고가 이런 얘기 던졌는데 그 연봉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 연봉이 로봇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개발자. 개발자 혹은 로봇 소유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나아간 얘기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사실은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미래에 점점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로봇의 소유자가 돈을 버는 시대. 이제 정말 사람의 노동력은 네. 거의 요구되지 않은 채로 그 로봇을 가진 자의 자본으로만 거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건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요즘은 특히나 이 코딩 교육이나 네. 이런 부분이 좀 붐을 좀 네, 일으키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코딩을 배우는 그러니까요. 시대가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로봇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말 어떤 로봇이 적합하다는 것을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적인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단계에서도 굉장히 로봇 공학이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과목들이 신설되어서 대학에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사 혹은 석사 이상의 로봇 관련된 공학을 전공한 기술자, 그리고 기계공학 관련된 혹은 전기, 전자 관련된 그리고 IT 관련된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선호가 되어질 것이고 실제적인 역량은 그럼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느냐. 기술 분석은 가장 기본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로봇을 팔고 끝이 아니라 그 로봇이 앞으로 그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운영되어지는 형태들에 대한 어떤 결과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역량도 많이 요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 분야에 어떤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중력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어떤 로봇이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어떤 논리적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네. 앞으로 사실 전망은 더 좋다. 그리고
로봇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로봇 산업이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7, 8년 전만 해도 이게 3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3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뭐 숫자인지도 감이 안 오는데 이 2013년만 해도 300억 달러 정도이던 그런 산업 규모가 이제는 1,00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와. 네, 몇 년 사이에 한 3배, 4배 이상으로 네, 산업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로봇 융합 산업, 그러니까 정말로 딱 로봇을 사고 파는 그런 산업에서 더 나아가서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 함양된 그런 어떤 산업군까지 따지면 1,200억 달러. 그러니까 총 2,400억 달러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이런 것들을 합치면 8배 정도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200억 정도의 규모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00조 가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 규모,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그리고 우리의 정말 어떤 사회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정말 끊임없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로봇 산업 이야기까지 또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 로봇 하면 어린 시절에 우리 즐겨봤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쵸, 그쵸. 어릴 때 나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어, 정말 좋겠다. 좋겠다. 아 근데 뭐 말씀하신 보니까 지금 네. 시장 규모가 뭐 100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이제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터미네이터 친구 정도는 또 만들어 볼 수도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어떤 미리미리 생각이죠?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꿈이 소박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친구랑 밥을 먹는데 실제로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로봇을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카페 실제로 얘기는 못 봤어요. 네, 카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음식까지 이제 정말 네. 배달을 그럼 해주더라고요. 이제 접시를 드르르 갖고 네, 접시를 가지고 오고 그 접시가 딱 배달이 되면 저희가 음식만 이렇게 식탁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 만족 안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더럽게 살기 때문에 네 정말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면 참 좋겠다. 저는 청소, 네.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만화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양치 대신 해주고 이렇게 세수 다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 너무 네네네. 밤에 잘 때 화장 지우기가 얼마나 귀찮은지. 맞아요, 맞아요. 저 그런 진짜 것도 해주는 화장 로봇이 있어요. 지워주는 로봇. 로봇. 그건 정말 제 오랜 수건이거든요. 여성분들 아마 다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완판 예정입니다. 좀 만들어준 적 이거 있어요. 만약에 진짜 개발되면 화장? 정말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건 어렵겠죠?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 저는 저는 선호도가 있으니까. 선호도가 이건 있으니까. 사실 뭐 직업과도 연계가 돼서 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매일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저희 또 받잖아요. 할 때마다 가면처럼 가발처럼 쓰고 벗고 마스크 같은 걸 쓰는 그런 거죠. 마스크처럼 이렇게 착 붙였다가 또 탁 뗄 수 있고 이런 걸 또 언젠간 이게 아예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3층에 계신 메이크업쌤이 이 방송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을 할 싫어요. 때마다 분장실에서 할 때마다 야단맞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 로봇 컨설턴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관심을 가진 이 분야에 대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취준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로봇 컨설턴트 혹은 그 이외의 로봇 관련 분야는 그런데 사실 아직은 조금 더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사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도전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석사라든지 박사 이상의 어떤 조금 더 이제 고학력을 요구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도유망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정말 어쨌든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연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 어떤 로봇 기술에 어느 정도 획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석사 혹은 박사에 도전을 하셔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걸 한번 희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기술력이라는 것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로봇이 생산해내는 생산성에 정말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분야에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역량 있는 많은 어떤 공학도 분들의 도전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